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관심종목TV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마이너스 4.99%, 거의 5% 가까이 개파락으로 장을 시작을 했는데요. 우선 토요일날 새벽에 이제 미국장이죠. 나스닥이 무려 5% 급락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국내 증시도 급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은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요. 오늘 장 시작 후 코스닥이 마이너스 5.59%까지 밀렸었고요. 코스닥이 4.56%까지 급락이 나오면서 중간에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었죠. 지금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지금 이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우려가 커지면서 지금 미국 증시의 급락도 나왔던 건데 지금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를 잠깐 살펴보시면요. 지금 상해는 거의 7% 가까이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홍콩 지수는 마이너스 11%입니다. 11%. 항생 지수도 마이너스 11%. 그리고 일본 니케이.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7% 급락이 나오면서 개장과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됐었어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데 참 쉽지가 않은 장입니다. 자, 우선 이 관세 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명확히 인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이게 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냐면요.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 상호 관세라는 게 이제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관세를 의무적으로 매기겠다. 자, 요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의 상호 관세가 지금 34%로 책정이 됐죠. 근데 그 전에 20%의 관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54%예요. 자, 지금 애플의 아이폰을 중국에서 90% 이상 생산을 하는데 중국에서 생산한 아이폰을 미국에 수출을 한다 가정을 할게요. 판매 가격을 100만 원에 책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기존 같았으면은 20% 관세잖아요. 그럼 미국에 120만 원에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관세가 34%가 추가가 됐죠. 그러면은 34만 원이 추가로 붙기 때문에 154만 원을 내고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 관세 인상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소비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물가도 인상이 되는 거예요. 관세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발생이 되는 거죠. 돈을 벌면은 돈을 소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경기가 살아나는데 돈을 벌어도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이 되죠. 당연히 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연준에 금리를 인하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는데 연준의 의무 중 하나가 이 인플레이션을 막는 거예요. 자, 지난해 9월부터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한 이후에 두 번 연속 금리를 동결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겠죠. 제가 요 내용도 소통방에 따로 정리를 했었는데, 자, 요 내용입니다. 그냥 상호관세가 어쩌고저쩌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 트럼프가 연준의 금리를 인하라고 부추기고 있는데 연준의 의무가 이 인플레이션을 막는 거다. 그러면 이번에도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금리가 동결되면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악재로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늘 종목들 보시면요. 자, 이거는 제가 다 영상을 찍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엄청 많죠. 대부분 다 파란색입니다.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술 이전 계약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이외 종목들이 대부분 다 하락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이 자 보세요. 정치 테마주, 이재명 관련주, 한동훈 관련주, 김문수 관련주, 뭐 홍준표 관련주 이런 정치 테마주 거기에다가 정책 관련주 뭐 일자리 관련주, 지역화폐, 교육, 출산 이런 종목들 이슈가 있는 개별 종목들 외에는 전부 다 하락이란 말이에요. 지금 삼성전자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우선 급하게 물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내일 8일이잖아요. 내일 뭐가 예정이 되어 있죠?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1분기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25% 이상 감소가 될 거다.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자 주식이라는 건요 주가의 선반영을 받죠. 마찬가지로 최근 3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던 이유 중 하나도 이 실적 감소에 대한 자 이러한 악재가 선반영을 받으면서 하락이 나온 거예요. 물론 지난주 금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딱 환율이 갑자기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죠. 자, 이 환율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은
자, 요것도 제가 소통방에 정리를 좀 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자, 여기에 삼성전자 보시면 금요일 날, 자, 요 위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이 급락하면서 이 환차손이라는 게 발생이 돼요. 자,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건데, 이 환차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환율이 1470원이에요. 자, 이때 내가 1000만 주를 매수했다 가정을 할게요. 그럼 147억이죠. 근데 갑자기 환율이 안정화가 되면서 1300원까지 내려왔다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똑같이 1000만 주를 매수를 하면은 130억이란 말이에요. 얼마의 손실이 발생하죠? 17억. 그냥 환율이 안정화가 되면서 17억이 그냥 허공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걸 바로 환차손이라 얘기합니다. 이 환차손의 방지를 위해서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그냥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락이 나왔던 것도 있고, 또 반대로 자, 이 환율이 하락하면서 자,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물건을 수출하고 나서 돈을 달러로 받죠. 그렇죠? 근데 달러로 받는 대금 지급받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물건을 보낸다고 해서 바로 대금을 지급받는 게 아니잖아요. 대금은 언제 입금을 받겠다. 계약서를 쓰고 수출을 하죠. 근데 수출할 때는 환율이 1470원이었어요. 근데 돈을 입금받는 날짜 됐을 때 환율이 1300원 내려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받을 돈이 줄어드는 거겠죠. 영업이익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금요일 날 하락이 크게 났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삼성전자 이 실적 발표입니다. 실적 발표. 자, 이건 기사랑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기사를 보시면 반도체 보릿고개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4.7조 원으로 추산이 된다. 2분기부터는 회복세. 이러한 기사 제목인데요. 요 밑에 소제목을 보시면은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4조 원대로 전망이 된다.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26.6%가 감소가 된 거예요. 당연히 실적이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가 됐다. 자, 요거는 삼성전자한테는 악재로 작용이 되는 거겠죠. 그렇다 보니까 3월달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 추세가 길게 이어졌던 거고요. 지금 고대형 메모리 HBM이죠. 요 HBM 사실상 작년부터 이 퀄테스트 통과가 지연이 되면서 이 HBM의 주도권을 SK한테 뺏겼죠. 거기에다가 이 파운드리가 TSMC에 이미 주도권을 넘겨줬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TV, 가전제품의 경쟁이 심화된 것도 있고, 이러한 종합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26%가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게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에 하락이 나왔다. 다만 지금 삼성전자가요, 이 메모리 가격을 최대 5%까지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 관세를 얼마 때렸죠? 25%를 때렸죠. 관세가 인상되기 전에 미국에서는 지금 사재기를 하고 있어요. 사재기 열풍이 지금 불고 있다. 관세가 오르면은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 거잖아요. 무려 25%를 더 비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쌀 때 미리 사자. 지금 사재기 열풍이 돌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메모리 가격까지 인상이 됐을 때 삼성전자의 2분기 이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상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가장 큰 악재였던 이 HBM. 요 HBM도 지금 엔비디아 테스트 재심사가 5월달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5월달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작년 7월달부터 이 엔비디아의 퀄테스트가 실패가 되면서 요게 대해서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이미 보완을 완료했고요. 지금 또 엔비디아도 지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보니까 이 HBM이 굉장히 부족한 현상을 지금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삼성전자의 이번 퀄테스트가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실적 개선이 뚜렷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럼 2분기 실적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 실적 발표가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실적 발표가 됐을 때 사실상 뭐 재료 소멸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악재에 대한 재료 소멸입니다. 하지만 내일 일단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실적 발표가 되는 순간 일단 이 악재에 대한 재료 소멸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악재가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되면서 하락폭이 크게 났던 거잖아요. 다만 4월 10일 날 뭐가 예정이 되어 있죠?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던 게 이 삼성전자는요, 이 외국인들 수급. 자, 이거를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를 움직이는 수급의 주체가 이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면은 당연히 주가는 빠지는 거고 코스피도 같이 빠지는 거예요. 다만 이 매수세가 늘어났을 때는 당연히 삼성전자 주가도 올라가는 거고 코스피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 증권사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자,
3월 14일부터 오늘 날짜까지 외국인들 포지션 어때요? 자, 매수세가 훨씬 더 강하죠. 지금 메릴린치 같은 경우에만 매도 물량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얘네 잠깐 보시면요. 자, 얘는 이미 2월달, 3월달에 계속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어요. 즉 얘네들의 이 선물 옵션 포지션은 쇼패팅에 콜옵션을 베팅을 했다는 거예요. 모고셀레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도 있지만 매도세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죠. 마찬가지로 쇼패팅에 콜옵션에 베팅을 했다는 거고, 그 외에 뭐 유베스 증권 매수 물량이 훨씬 더 많죠. 골드만삭스는 4월달 들어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물량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단 말이야. 매수 물량을. 시티그룹, CLSA 증권, 맥커리 증권, 노무라 증권 마찬가지죠. 매수 물량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얘네들 평단가를 보시잖아요. 자, 유베스 증권 평단가 6만 원이에요. 6만 원. 골드만삭스 5만 7천 원대의 물량이 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거의 6만 원 이상 금액대에서 물량을 많이 갖고 있어요. 시티그룹도 마찬가지고 CLSA 증권, 맥커리 증권, 뭐 노무라도 5만 7,600원 요때 물량을 가장 많이 갖고 있네요. 근데 이 위에 보시면은 5만 원대 후반에서 6만 원 초반에도 물량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매수 상위 포지션, 자 얘네들은 지금 현재 주가로 봤을 때는 손실 중인 거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주가가 올라와야지 손실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럼 얘네들 4월 10일 날 이후에 포지션 당연히 콜옵션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메릴린치, 모건텔리 얘네 지금 매도 물량이 더 많이 나고 있죠. 얘네들도 이번 4월 10일 기점으로 해서 콜옵션으로 포지션을 변경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미 악재는 요 구간에서 선반영이 됐고요. 이미 얘네들도 이 삼성전자 실적을 알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실적에 대한 이 악재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겠구나. 이거를 예측을 해서 하방에다가 베팅을 한 건데, 자 이미 요거는 선반영이 되면서 실적 발표가 8일 날 나오는 순간 이 악재는 재료 소멸이에요. 재료 소멸이고 이제 또 이 관세의 영향으로 지금 미국에서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지금 사재기라고 있잖아요. 당연히 2분기 실적 상향으로 전망이 되겠죠. 거기다 또 5월달에 이 HBM, 자 이것도 퀄테스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네들 포지션이 상방으로 베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전 포지션을 보시면은 자 작년 7월달 보세요. 작년 7월 말부터 3월 13일까지 이때는 매수 있나요? 없어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매도 포지션입니다. 얘네는 아예 지수 파생 상품에다가 그냥 롱베팅 대신에 숏베팅으로 아예 물량을 던지면서도 얘네는 수익을 본 겁니다. 마찬가지로 옵션도 풋옵션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하방에다 베팅을 했기 때문에 얘네는 계속해서 일단 저점에서 물량을 쌓아오면서 주가가 올라갔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물량을 던지면서도 현물로도 지금 수익을 본 거고요. 이 파생 상품에도 수익을 크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스피도 같이 엄청난 하락이 나왔던 거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시장에 대한 악재가 전부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HBM뿐만 아니라 이 실적까지. 오히려 관세가 삼성전자한테는 악재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세 부분도 제가 정리를 좀 했었는데, 자 보세요. 이거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정리해서 좀 올려드렸던 건데요. 자, 이 관세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까봐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상호관세 25% 부과가 됐습니다. 25%. 근데 일단은 스마트폰, 요거를 먼저 볼게요.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게 전체 생산의 50%가 넘어요. 베트남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데 베트남 관세가 46%를 부과를 받았어요. 그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를 미국에 수출을 했어요. 관세가 46%면은 146만 원이라는 금액이 책정이 되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경쟁사가 애플이잖아요. 애플은 90% 이상을 중국에서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중국 요번에 상호 관세가 34%입니다. 여기에 기존에 부과된 관세가 20%가 더 있어요. 54%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는 똑같이 100만 원짜리 제품을 팔아도 154만 원에 판매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가격 경쟁력이 어디가 더 좋아요? 갤럭시가 더 좋단 말이에요. 스마트폰은 사실상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가전제품, TV랑 가전제품 거의 주로 멕시코에서 생산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 멕시코가 USMCA 준수에 따라서 면세가 유지가 됩니다. 한간에는 이 마약 문제 때문에 야 너네 관세 25% 부과할 거야 이런 얘기 있었지만은 이게 처리가 됐어요. 면세가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멕시코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 TV 가전,
냉장고 이런 가전제품은요 기존 가격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TV 가전이 전 세계 1, 2위죠. 1위가 삼성, 2위가 LG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삼성이랑 계속해서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타격을 받는 게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거기다 이제 또 반도체를 보시면은 유일한 경쟁 회사가 TSMC죠. 그쵸? SK 하이닉스도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똑같이 관세가 25% 적용이 돼요. 근데 TSMC 파운드리로 계산했을 때 대만이 관세가 34%를 적용받아요. 우리나라 25%잖아요. 그럼 어디가 가격 경쟁력이 더 있을까요? 당연히 대한민국이 그중에 삼성전자가 경쟁력을 더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관세가 사실상 악재는 맞아요. 소비 심리를 위축을 한단 말이에요. 미국인 입장에서는 관세 인상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더 비싼 가격의 물량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제품들을. 당연히 미국에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가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파월 의장이 그 전에 작년 9월 달부터 금리를 3번이나 인하했어요. 1.5% 인하를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걸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파월 의장은. 연준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연준이. 그러면 이번에도 3번의 금리 인하를 한 이후에는 2번의 금리 동결이 있었어요. 금리 동결은 악재죠. 이번에도 금리가 동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 트럼프 계속 연준을 압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의무는 이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인들도 지금 뿔 받아가지고 지금 들고 일어났잖아요. 지금 미국 전역에서요. 제가 이거 아침에도 올려드렸던 건데 자 보시면은 지금 미국에서 자 이렇게 지금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이렇게 트럼프 반대 시위가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뭐 미국에서는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그만큼 지금 미국 시민들도 이 관세 인상을 원치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유지했을 때 미국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본다. 그러면은 다 트럼프도 한 발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겠죠. 관세를 철회를 한다. 아니면 관세를 낮춘다. 자, 이거 다시 시장에서 큰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제부터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우선 뭐 4월 10일 날 이 옵션 만기일 날 이 외국인들 포지션 저는 사실상 콜옵션으로 베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 공매도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공매도. 사실 이 공매도 말이 진짜 많아요. 지금 공매도 수량을 보세요. 누적 공매도 수량 미쳤습니다. 자, 보세요. 3월 31일 날 전에는 하루에 뭐 2만 주, 1만 주, 3만 주 이렇게만 늘어났는데 공매도 재개되자마자 갑자기 60만 주, 70만 주, 70만 주. 그 다음날 얼마? 160만 주. 그 다음날 또 얼마? 180만 주. 자, 공매도 수량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대차 정보 보세요. 어떤가요? 최근에 상한이 좀 이뤄졌다가 다시 대차 정보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차 정보가 뭐냐면은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주식을 빌리는 거예요. 자,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늘어나는 이 공매도 물량들, 대차 잔고 이거 다시 상한해야 돼요. 빌린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상한되는 시점이 언제가 될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실질적으로 5월달 이 HBM 퀄테스트가 끝난 이후에 통과가 되는 순간부터 자, 이 5월달에 퀄테스트가 완료가 되면은 5월 중순에서 늦어도 말까지는 이 퀄테스트가 진행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자 6월달 6월 12일 날 뭐가 있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동시 만기일. 자 이때 외국인들 포지션 뭘로 베팅을 할까요? 당연히 롱베팅에 콜옵션을 베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최근에 주가 보시면은 자 어땠어요? 2년 동안의 하락을 맞고 다시 2년 동안 올라갔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반년 만에 바닥을 찍었고 다시 6월달 이후부터는 반년 만에 다시 이 고점 구간까지 충분히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4월 10일 날 이 옵션 만기일 전에 저점이 확인되잖아요. 무조건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지금 악재는 대부분 다 해소가 됐습니다. HBM 요거만 해결되면 돼요. 근데 해결될 가능성이 이제 크죠. 실적도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이 수급의 주체인 이 외국인들이 이제부터 이 상방 포지션으로 쭉 베팅을 이어갈 건데 그 전에 이렇게 저점을 잡아서 지금 6만 원에서 9만 원 구간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은 반드시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 저점 구간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소통방에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4월 4일이죠. 이때도 주가 많이 빠졌을 때도 제가 매수 타점 안 잡아드렸어요. 삼성전자 다음 주에 저점이 확인될 가능성이 크니 그때 추가 매수 타점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 전에 이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58,000원 매물대 저항 구간이었어요. 돌파 시도 실패, 돌파 시도 실패, 돌파 시도 실패. 굉장히 두꺼운 매물대였는데 이걸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요. 주봉으로 보시면요. 어때요?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여기를 뚫었어요. 돈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린 자리예요. 웬만해서는 이탈이 나오기 힘든 자리죠. 그러면 이 58,000원 부근이 지지 구간이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이때도 요 부근에서 행보를 할 때도 보세요. 날짜 3월 31일이죠. 월요일 날 이거 제가 그대로 말씀드렸었어요. 이 자리가 돈을 써서 끌어올린 자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제가 매수 타점을 안 잡아드렸었고, 화요일 날도 58,000원 부근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아래꼬리 말아 올렸단 말이에요. 아래꼬리 말아 올렸죠. 보시면 이렇게 아래꼬리 말아 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10일 날 옵션 만기 전까지 이 58,000원 부근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 있다. 추가 매수 타점은 조금 더 지켜보고 잡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도 매도 물량 쏟아지고 있다. 다음 주 저점이 확인될 가능성이 크니 그때 추가 매수 타점 잡아보겠습니다. 급하게 추가 매수 타점을 안 잡아드렸어요. 이제 요번 주 중에 이 저점 구간 확인이 될 겁니다. 이 저점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계좌 수익률이 정말로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 수통방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제가 작년부터 뭐 8월달, 7월달 이때도 주가 빠질 때도 저점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었고 아직 추가 매수점 아닙니다. 계속 언급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쭉 올려보면요. 11월 14일입니다. 11월 14일 날. 이때 12시 13분이었고요. 이거 분봉인데 지지 받다가 이탈됐다가 다시 말아 올렸고 또 눌렸다가 다시 말아 올렸죠. 이런 자리에서는 여기서 지지력이 확인이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말아 올렸잖아요. 누군가 밑에서 물량을 받쳐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때 51,000원 부근에서 매타점을 잡아드렸었고, 오늘이 옵션 만기일인데 2022년도 9월 저점인 이 53,100원 이 구간이 깨졌기 때문에 풋옵션 포지션이 이제 콜옵션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51,000원의 매타점을 잡아드렸었고, 위로 좀 올려보시면요. 2월 19일 날 2월 19일이면은 요날입니다. 요날. 물론 다음날 갭상승으로 추가 상승이 나오긴 했었는데 갭상승 하자마자 밀렸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고점이 바로 전날인 19일이에요. 이때 58,000원 부근에서 절반 비중 분할로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 위에 3월 11일 보이죠? 요날입니다. 요날. 요날 53,0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추가 매타점을 잡아드렸었고, 위로 좀 더 올려보면요. 여기 3월 27일 잠깐 보시면요. 시간이 12시 54분이었고요. 이것도 분봉 차트인데 이전에 고점 구간이었죠. 돌파 시도 여러 번 나왔지만 돌파를 못하고 눌렸던 이런 자리는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매물대 저항 구간입니다. 보시면 61,500원에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매물대 저항 구간입니다. 작년 10월달 고점 구간이에요. 그럼 오랫동안 물려있던 개인들은 본전이 왔으니까 아싸 탈출해야지, 이런 이탈 물량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자리겠죠. 분할 매도로 차익 실현 후에 눌리면 추가 매도 타점 잡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때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들이고 나서 이때부터 주가의 하락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때가 하락이 나왔던 이유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환율, 이 환차손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영업이익 감소, 이런 부분들이 다 선반영을 받으면서 하락이 나왔던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52,000원 구간, 이전에 계속 지지를 받았던 이러한 구간이에요. 이 구간 이탈을 시켰다 말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0일 날 전후로 해서 이 외국인들 포지션 확인하고 다시 이 저점 매수 타점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러한 매수인들 타점들 이 소통방에서 제가 실시간 대응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제가 이 소통방은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이끌어가는 방이기 때문에요. 이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제 영상 하단에 이 소통방 입장 링크를 남겨드렸는데요. 이거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고요. 이거 2일 전에 올려드린 건데 벌써 2,000분 이상 되시는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던 영상입니다. 이 영상 밑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라고 보이시죠?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은 요런 화면에 나올 건데요. 이 밑에 보시면 여기에 김프로의 간식정보TV 소통방이라고 파란색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김프로의 간식정보TV 소통방이라고 해서 요 밑에 파란색 뷰인 텔레그램, 요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은 소통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입장하시면은 이러한 내용들은 바로 보이진 않을 거예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초대를 해드리는 방이라서 구독자 확인하고 승인 처리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초대를 해드리는 방이라서요, 구독자 확인하고 빠르게 승인 처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 요청 해주시면서 요 구독 버튼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302명이 입장을 하고 있는 방이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입장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몇 시 몇 분에 누가 입장 요청을 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요 오른쪽에 보시면 김프로 직통번호 나와 있는데요. 010-4096번에 9493번입니다. 010-4096-9493번으로 삼성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 후에 빠르게 승인 처리까지 도움을 드릴 거고요.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요, 삼성에다가 뒤에 숫자 1번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이러한 매수입니다 타점들 실시간 브리핑 자료 문자 발송으로 도움을 드릴 겁니다. 010-4056-9493번으로 삼성 또는 삼성의 숫자 1번 문자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러한 매수입니다 타점들 실시간 브리핑 자료 올려드린다고 해서 뭐 금전을 요구하거나 돈 받는 거 아닙니다.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운영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삼성 또는 삼성의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서 요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서 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지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 주 중에 이 저점 구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 저점 구간에서 지금 뭐 6만 원 이상, 9만 원 이 사이에 물려 계셨던 분들은 반드시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 조절 꼭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시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갔을 때 이 손실률 최소화시켜 나갈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삼성전자로 수익까지도 크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가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 테마주나 정책주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만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다시 이 증시가 안정이 되잖아요. 자, 여기 있던 수급이 다시 기존에 있던 종목들로 다시 유입이 될 겁니다. 지금 다들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삼성전자 바닥 구간 거의 다 내려왔고요. 이제부터는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4월 10일 전후로 해서 이 저점 구간 확인될 수 있을 거니까요. 이때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비중을 꼭 늘려가셔야 되고,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반드시 추가 매수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소통방에서 이렇게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또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 자료까지 계속해서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요. 혼자서는 대응이 많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 상단에도 김프로 직통번호 남겨드렸는데요. 010-4096-9493번입니다. 삼성 텔레그램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삼성에다가 숫자 1번 문자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제가 오늘도 삼성전자 안내 좀 도와드렸는데,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다면은 요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과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초자금 100만원 소액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액 투자자분들 대환영이고요. 매매 타점 공유를 위한 무료 소통방입니다. 제가 매일 장전에 단타 종목으로 하루에 한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꾸준하게 추천을 해드리면서 작게는 5%대에서 많게는 15%까지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방인데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100% 승률은 안 나옵니다. 다만 10종목 정도를 추천을 해드렸을 때 최소 8종목 이렇게 8할 이상의 승률로는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방이에요. 잠깐만 살펴보시면 이렇게 제가 매일매일 장전에 시초가 종목으로 한 종목에서 세 종목가량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잠깐만 살펴보시면 셀리드 9시 1분에 5% 수익권에서 절반 차익 실현했고요. 그리고 상승 VI 발동이 되면서 10% 수익권에서 남은 절반 전량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첨단 소재 9시 5분에 5% 수익권에서 절반을 차익 실현했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상승 VI가 발동이 되면서 9시 16분에 11% 수익권에서 또 남은 절반 전량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온테크
12시 51분에 상승 VI 발동이 되면서 10% 수익권에서 차익 실현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방인데요. 입장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 영상 하단에 이렇게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밑에 구독자 무료 이벤트 안내라고 해서 링크가 하나 걸려 있을 거예요. 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김프로 구독자 무료 혜택이라는 화면이 열릴 거예요. 여기 원하시는 무료 혜택에다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구독자 닉네임하고 간단한 사연 적어서 입장 링크 받으실 연락처 기재를 하신 이후에 요 밑에 있는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신청하시는데 1, 2분밖에는 소요가 되지 않으니까요.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무료 이벤트인 만큼 이벤트 신청해 주시면서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과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